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이스 오브 워싱턴은 한국의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을 모시고 한미동맹, 백신 현황, 인권 문제,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 등에 관해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후 워싱턴에 도착했지만 역대 대통령들의 숙소인 브레어 하우스 영빈관에 여장을 풀지 못하고 워싱턴 DC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맞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워싱턴과 서울의 이슈에 대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원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백악관에서 나왔습니다. 일이 많아가지고. 부랴부랴 아주 문재양이가 나타나가지고. 정상회담이 한국 시간 21일이죠. 내일이죠. 여기서는 여기 시간에서. 네. 오늘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부를 쭉 이제 훑으면서 거기서 한국의 관심사항 같은 거,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쭉 한번 프리뷰를 해봤어요. 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마지막이자 첫, 그러니까는 내년에 정권을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는 차원에서 만나거든요. 그런데 한미 동맹 관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또 NSC의 브리핑에도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캠벌 NSC 아주 인도 태평양 조정관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제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 관계다. 그러면 왜 갑자기 한미 동맹 관계를 했을까요? 그만큼 한미 동맹 관계가 보이지 않는 갭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한국의 말씀하세요. 한국 국민들의 정서와 문재인 정부의 정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미 동맹 관계. 지난 제가 미국 방문을 2차례 했잖아요. 그때 아무튼 국무성의 기자들 또 백악관 기자들 그 당시 한 25명하고 컨퍼런스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부인가 라는 데에서 쭉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벌써 2년 이상이 지났지만은 제가 그 당시 했던 말은 이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미동맹을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친중 생각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친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해가 있는 상태다. 쉽게 말해서 뭐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자가 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뭐 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청와대의 행정관 20여 명이 벌써 주사파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 이상. 그래서 이 정권의 행태가 반미뿐만이 아니고 동맹 침탈, 동맹의 정신을 굉장히 훼손할 거다. 또 급속도로 친중 행각을 할 거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김일성 3대 세습 정권, 지금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굴욕적으로 할 거다라는 표현을 제가 그때 썼을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똑같은 내용,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다가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백악관 기자들한테 얘기했으니까 그때 백악관 기자들이 많이 의아해했죠. 의아해하고 그래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된 대통령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불법성이나 절차적 무시 또 위헌적 요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는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에 대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사회주의 연방제 국가고 연방제 국가의 중심은 중국이에요. 이게 공산당
그다음에 김정은, 김일성 3대 세습 정권, 이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 사회주의자들, 뭐 이들이 네. 한반도를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한미 동맹의 훼손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미 군사훈련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 뭐 지금 북한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이후에 네. 처음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 부패, 또 이 무책임,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역사를 뒤바꾸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과거에 비해서 과거 보수 정권에 비해서 오히려 역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훨씬 높아졌어요. 이제 그건 뭘 의미하느냐? 기본적으로 젊은 20대, 30대들이 이 한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한국의 기본적인 생각들은 반중 정서가 대단히 강합니다. 네. 오히려 역으로 이 친중 정권이 부패하고 무능하는 모습을 보고 거짓으로 점령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미국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 국민들의 정서는 그런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하는 길은 네. 친중 친북 생각을 가고 있는 거고, 그 길은 향후 1년 남은 임기 동안에도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다시 이제 미국의 대북 그 비핵화에 대한, 완전 비핵화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평화라는 그 프레임으로 저기 바이든을 설득할 것 같은 기분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정서적으로 봐도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평화라는 게 가짜 평화 쇼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뭐 문재인 정권 4년을 이 대북 관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 비핵화, 네. CVID가 아닌 거짓 비핵화 평화쇼를 했다. 평창 올림픽도 동계 올림픽도 그렇게 이용을 했고, 이 평화쇼의 핵심은 실질적인 대한민국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나 지난 총선의 이 싹쓸이 현상은 미국의 오판도 있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하루 전날 베트남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참 참담한 상황이죠. 그때 제가 미국 정보기관의 그 한반도 책임자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 그런데 그때도 제가 경고를 했거든요. 이것은 미국을 한국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정치에 소위 말하는 진미파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파들과 한미동맹 수호파들은 이 문재인 정권의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고, 또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이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동맹의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은 현재도 한국에 있는 소위 그 한미동맹 수호,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인권, 뭐 보편적 인권을 말씀드리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이 정부의 실태 자체를, 이 정부의 기본적인 그 내용을 잘 모른다. 문재인 정권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의 목적은 한국에 있어서의 주류 세력을 소위 미국 중심, 또 한미동맹 수호,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이 세력들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좌파 독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고, 그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겠다고 문재인이 벌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의 중심 국가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한국 정부가 어떤 좌파 독재 정권이고 또 사회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친중 친북 행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나름대로의 어떠한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사회주의로 갔어요.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보안법 철폐, 그다음에 민주노총은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노총이 엄청난 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좌파 언론들 장악도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고 제가 미국 대사도 다 만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미국의 인식 전환이 안 되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또 한반도에 운전자론을 들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무슨 힘이 있어요? 국민들 지지가 벌써 떨어지고 문재인의 그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이나 대한민국의 그 자유우파의 역사,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의 침탈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미국 정부도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명한 우방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 문재인 이런 상황들을 좌파 정권을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는 북한 핵 개발 안 한다 그러고 핵을 개발했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아무 책임지지 않았다고. 노무현 대통령 북한 핵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자기가 대변하고 있다는 말까지 한 사람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CVID 북한 핵폐기를 한 번도 얘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 한반도 핵폐기를 얘기했지. 한반도의 핵폐기라는 것은 북한의 생각하고 똑같은 논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CVID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이번에 못을 박아야 된다. 도대체 한반도 핵폐기의 뜻이 뭐냐?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고 많은 우방 국가들은 북한의 핵폐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은 북한의 생각하고 똑같은 한반도 핵폐기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두 번째는 문재인이 4년 동안 들어와서 이 정권을 이런 식으로 미국 관계를 중간다리 정도 걸쳐가지고 막 미국을 속인 거 아닙니까? 거짓평화쇼로. 예,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속였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문재인의 상황이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거의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 상황으로 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좌파 정권은 북한의 핵에 대한 인식이 전혀 미국하고 다른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명확하게 바이든 정부가 짚어야 됩니다. 원칙적인 CVID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반도의 중재라는 것은 한반도의 중재라는 게 도대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같은 궤를 가지고 가느냐, 같은 방향으로 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은 방향이 아니고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강력한 CVID의 복귀, 또 하나는 소위 사드 문제라든지 이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 규칙을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 이번에도 어설프게 문재인 정권이 4년간 국민을 속이고 미국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물쩍하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죠. 예, I totally agree with you because 저도 모든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저도 미국의 부서에 제가 저 혼자서라도 만나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전달된 그 문재인의 정책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지금 혼선을 느끼고 있어요. 미국 정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예. 한국 공식적으로 중국의 로비 자금보다 한국의 로비 자금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로비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래가지고 미국의 예, 말씀하세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정보기관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의 실태를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미국 조야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제가 지난번 미국 갔을 때도 그 만나서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서 그 아시다시피 연구기관에 만났을 때 로비 자금 엄청난 문재인의 로비 자금이 풀렸다는 거 들으셨습니다. 그죠? 저는 직접 그 들었죠. 문재인이가 이미 자기 그 정권을 위해서 미국의 싱크탱크에다가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 이제는 바이든 정권이 바뀌면서 한번 이거를 재검토해봐야 되겠다 해서 마지막에 미국의 안보수장인 헤인즈 안보국장이 최근에 한국에 갔죠. 그래서 오늘 또 백악관 기자 중에 한 분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 문재인이가 대관적으로 어떤 인간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커뮤니스트를 좋아하고, 한국을 지금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리고 한미동맹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지금 쿼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쿼드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든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문제를 협의할 때 쿼드에 가입되는 인도패시픽 멤버들에게 우선적으로 협력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문재인의 설 자리는 가입을 왜 안 합니까, 이 사람이? 결국 쿼드에 가입을 안 하면은 우리 국민들만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우리 공화당의 입장은 네. 반중 블록, 소위 반공산주의 블록을 구성하겠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 입장이고, 다시 말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미국, 일본, 대만, 홍콩 자유화 세력, 이런 네. 동북아의 자유민주주의 블록, 거기에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런 국가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우리 공화당의 같은 입장을 가진 대한민국의 정당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은 지금 제2차 쿼드라는 게 쿼드 확대를 할 때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이게 이제 2020년 3월 달에 이 스티븐 비건 그 국무부 부장관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권의 친중 행각을 막을 수가 없어요. Right. 그래서 이 정권이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 되더라도 쿼드에 가입하는 순간에 실질적인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반대되는 입장의 블록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네. 만약에 한국이 쿼드에 가입을 안 하겠다, 플러스 3까지 했는데도 안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동맹의 훼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의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 국민의 안전 문제하고, 여기는 Right. 국민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쿼드 가입이 필요한데, 그러면 1차 쿼드에서 한국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뭐 중국 네. 눈치 본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2차 쿼드를 2020년 3월 8일 날인가 그때 미인도 안보전략회의에서 포럼에서 비건 부장관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차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의 구성을 들어갈 때는 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네. 구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한미동맹을 수호해야 된다는 자유우파 대한민국 국민은 쿼드 가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 문재인 좌파 정권,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사회주의 정권이 이 동맹을 훼손하고 동맹과 다른 친중 행각을 하는 데 대해서는 강력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백신의 문제도 그걸 가지고 지금 한국의 언론 방송에는 문재인의 백신 무능, 소위 백신 수급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전국이 완전히 지금 우리가 그 종식 상황이 어려워진다, 이래서 집단 면역이 어려워진다 상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언론들을, 좌파 언론들을 이용해서 백신 미국에 가서 백신 소위 말하는 그 수급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 백신 한국 그 생산 문제까지를 얘기한다는 그런 거거든. 그걸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그 3년 전에 3년 전에 또 2년 전에 제가 2018년 19년에 했던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중국 폐렴을 이기기 위해서 백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백신이 네. 필요한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이라도 미국이 그렇지 않은 입장, 그렇지 않은 입장으로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담당자, 이 질병관리 담당자들하고 협상이 돼야 하는데 이게 한미 그 정상회담에서 백신을 주고받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또다시 이 문재인 정권하고 4년간 싸웠던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좌절감에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백신은 지금 필요한데 그럼 그 절차를 어떻게 밟아갈 거냐. 그것이 미국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제가 그 문재인 도착한 것까지 보고 왔는데 문재인이가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고 있어요. 브레어 하우스, 그러니까 영빈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통 대통령은 뭐 영빈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영빈관에 못 들어가니까 왜 못 들어가냐니까 그냥 호텔에 자라고 그래가지고 DC에 그 넷블럭 있는 그 호텔에 지금 들어갔어요. 문재인이가. 문재인이 중국 방문했을 때 홀대 받은 거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 안 잡고 혼밥 먹고 이미 제가 했는데 볼 때 그 바이든 행정부가 다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아주 친했던 정권입니다. 오바마하고도 그 정상회담을 2번 가졌죠. 그리고 우리 바이든 부통령은 또 부인 질 여사하고도 개쪽으로 갔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아주 손을 잡고 또 사진까지 찍고 여러 많은 것을 했는데 그런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번 회담을 제가 스케줄을 리뷰를 했는데 이거 오프 더 레코드지만은 이 비공식에 있습니다. 많아요. 거기서 그런 걸 얘기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국회에도 뭐 상원에서 스피치를 원하는데 스피치 노 하고 그냥 커피 간담회 정도 하원에서 낸시 펠로시가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태클을 좀 걸 겁니다. 이번에. 북한 인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인권 상황도 아주 열악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인권 연락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국가적인 큰 그거기 때문에 이 발설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개적인 만남에서 어떤 형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지 않을까 이게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때 지금 우리 백악관의 대변인을 오늘 또 제가 만났습니다. 백악관에서 개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를 해가면서 하는 도중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또 했어요. 그렇지만은 쉐임 이러더라고, 부끄럽다 그러더라고요. 문재인이가 지금 자기가 적폐청산이라 하시고 거의 국가안보수장들을 다 감옥에 집어였고 포멀 대통령,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을 집어연 거는 본인의 정치적인 그 바운더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문재인이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에 와서 아마 그걸 배워갈 수도 있어요. 지금 저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의 정서적인 부분 우리 트럼프 대통령 때도 사실은 굉장히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결과는 문재인 정권의 이득만 줬어요. 우리는 네. 문재인 정권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독재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 독재,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좌파 독재자고 또 그 노동법부터 시작해서 지금 만들어내는 법들이 사회주의 법들이 너무나 많고요. 기본적인 자유시장 경제 침탈, 자유민주주의 체제수 침탈하는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상권분립이고 상권분립이 거의 다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견제 기능, 의회의 기능이 일당 독재로 갖고 일당 독재에 의한 악법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악법들이 한국의 인권 사항을 굉장히 무너뜨리는 악법. 예를 들어서 대북 전단지 금지법이라든지 뭐 그런 악법들이 공공연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권을 어떤 식으로 인식할 거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파트너로서의 인식이 불가능하다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국민들은 문재인을 독재자로 보고 있고, 그것도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하고 친중행각을 벌이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냥 뭐 스케줄을 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국민들이 특히 우리 공화당 같이 이 4년 이상을 투쟁하고 있는 정당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미국이 이번에 동맹국가의 기본적인 주권에 침탈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분명하게 짚을 건 짚어야 된다. 왜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렇게 집회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중국 폐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한 100만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엄청난 청년 실업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살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뭐냐? 문재인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을 좋아하고 한미동맹을 수호해야 되겠다는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목소리는 뭐냐? 문재인 자체를 독재자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좌파 사회주의 독재,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사회주의 독재자다, 이렇게. 결국 그들은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사회주의 연방제 국가, 네. 또 연방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궁극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지금의 포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독재자다, 이래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미국 정부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한국의 많은 로비 자금 때문에 제가 미국 가서 많은 사람들, 정부기관 분들 만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벌써 2년 전에, 3년 전에 얘기 다 한 거예요. 한반도 정부기관 책임자들한테. 그런데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인식은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식에 대한 대응이 트럼프 정부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중국 편으로 기울어져 있는 문제양에 대한 정권에 대한 심판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몰라요. 아시다시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중요시하고 또 민주주의, 또 프리덤 오브 프레스, 프리덤 오브 익스프레션, 표현의 자유라든지, 지금 오늘 보니까는 백악관 앞에 어제같이는 2m의 창살을 해놨으면 오늘 다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데모대들이 와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회담 때 우리 한국 내 오늘 제가 또 들어온 얘기는 가서 이제 문재인이 타도 그 데모를 시위를 한대요. 그 인권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이를 쪼아라. 왜냐? 아니 우리 원진 대표님도 솔직히 말해서 그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목소리를 높이고, 그게 대한 탄압을 하면 안 되지요, 민주주의 지금 사회에. 저도 지금 집시법 관련해서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만 해서 기소가 5건대가 있어요. 검찰 기소가. 그리고 수도 없는 고소고발을 좌파들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겁나지 않아요. 단지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인권은 이제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4년하고 2개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으로 옥중투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께 제가 친서를 보내드렸어요. 아마 우리 제니박 기자한테도 보내서 직접적으로 전달을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유엔 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상하원 인권위원회, 그리고 주한미 대사, 주한 영국 대사, 이렇게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 탄압은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뇌물 한 푼, 직접적인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4년 이상을 감옥에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선봉자, 수호 선봉자가 박근혜 대통령이고 박근혜 네. 대통령 변함없는 한미동맹 수호자예요. 그러면은 우방국가, 동맹국가의 이 소위 말하는 한미동맹 수호자, 체제 수호자, 자유민주 체제 수호자가 이렇게 억울하게 4년 이상을 감옥에서 뇌물 한 푼 받지 않고 감옥 가 있다. 이것은 동맹국으로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의제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다 잠깐 말씀드린 그런 곳에다가 보내드렸고, 제니박 기자님한테도 그걸 보내드렸어요. 그거 받으셨습니까? 그래. 아직 안 받았는데, 이제 제가 할 일은, 제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이제 100일을 간 넘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려면은 100일은 지나가지고 모든 게 세를 다운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사를 가도 한 몇 개월이 지나잖아요. 지금 부서에 아직까지 자리가 공석인 게 많습니다. 이런 게 다 셋업이 돼야지 이 사람들도 정신을 국내 문제도 안 했는데 국외 문제를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제가 옆에서 분위기를 보니까. 지난번 그 워싱턴 그에다가 우리가 저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한 그 광고판을 그거는 제가 다 이제 예. 말해가지고 알고, 왜냐면 다 알고 있어요. 내정 간섭이라는 그 어떤 단어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탄핵을 하는데 한국에서 그 대통령 탄핵하지 마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여기서 탄핵, 그렇지만 물밑으로는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드 문제도 몇 년 동안 저렇게 방치하다가 한미 정상회담 나누고 지금 뭐 이제 뭐 물자 운반 트럭이 5대가 더 갔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내정 간섭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분명한 인권에 대한 탄압이란 말이에요. 자유의 표현에 대한 탄압이고 인권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제가 보내던 글에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내드려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하여튼 우선 우리 공화당이 직접 보내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봐서 제 나름대로 그거를 분명히 할 것이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을 주시죠. 그래서 직접 다 보내드렸어요. 예, 직접 하시고 이제 저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그때 이제 봐서 저도 요즘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요즘 또 국방부 한미 군사 동맹 관계 때문에 국방부 출입을 거의 매일 하고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한미 동맹 관계도 삐뚤어져 가는 걸 내가 많이 잡았습니다. 잔소리 해가면서. 지금 현재 그 백악관 국무성 국방부에 출입하는 우리 한국계로서는 유일하게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네, 4군데 백악관, 국무성, 국방부, 의회, 국회, 또 이제 DC 경찰청. 하여튼 그 마패가 4개를 다 가진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지난번 그 워싱턴 LA 방문할 때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 되기 전이죠. 네. 와서 그때 교민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그 실질적인 한국 정치가 지금 이 사회주의화 돼가 있고 자유민주 체제의 침탈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가장 악랄하게 그 당시에 적폐청산한다고 막 할 시기 아닙니까? 그때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간증만 했어요. 저도 교인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다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다니면서 간증만 하고 정치적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야. 저한테 교민들이.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 2년 전, 3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악랄하게 적폐청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침탈을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대행을 했던 사람이고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며칠 전에 왔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 1위였어. 1위. 네. 그 당시에 야권 대통령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미국 가서 현안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간증만 하고 다녔다. 이래가지고 교민들한테 제가 엄청나게 반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소수 정당이라는 존진, 그 당시 제가 국회의원 시부니까 존진 의원은 와서 전작권 해소 문제라든지 한미동맹 해소 문제라든지 또 친중 행각이라든지 친북 행각에 대한 그 안보 담당자들하고 또 국무성, 제가 직접 국무성 같이 가서 기자들 만났고, 그죠? 그 다음에 백악관 기자 25명하고 컨퍼런스를 통해서 인식 전환을 시키려고 대단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이들 알아진 거예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제가 그 트럼프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 3군데를 제가 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야당의 정치인들, 소위 자유우파 수호 정치인들이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무슨 뭐 가가지고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싱크탱크 책임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보 책임자라든지 그 다음에 기자들, 백악관 국무성 기자들을 제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제네바 기자께서 이 다리를 놔주셨고 실질적으로 한국 정치인이 가서 프레스센터죠. 프레스 클럽 거기에서 백악관 기자 25명과 2시간 반, 3시간 동안 컨퍼런스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역사적입니다. 역사적인.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지금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는 내용도 앞으로 문재인이 1년 남았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할 거다. 이것은 이제 자기들은 사활을 걸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지금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이 5번 겨울로 4년 이상을 이렇게 투쟁해 왔다고 또 올바른 소리하고 미국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일본에서도 지금 많은 변화가 있어요. 저도 일본에 지금 오라고 지금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목소리들을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 연합,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대단히 많은데 지금 국민의힘들은 그런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백악관 출입 기자 25명, 국무성 백악관을 휩쓸어는 거는 역사적인 일이고 어느 대통령이 와도 백악관 기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니까요. 지금 28년째 기자 생활을 백악관을 출입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역사를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조원진 대표님 그날은 내가 봐도 진짜 감동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초청한데 어떻게 다 25명이 왔는가 내가 봐도 놀랄 정도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와서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컨퍼런스를 해도 백악관 출입 기자가 하나가 올란가 만가 해요. 예. 어느 대통령이 와도. 그날은 제가 기억이 맞으면은 그때 12개국의 그 25명의 기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지그나라 특파원들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내에 폭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매체의 기자들도 왔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상황들이 지금 한반도에 특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중국의 문제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의 얘기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그 말 자체가 아무튼 뭐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트럼프 정부를 못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때 트럼프 정부가 생각했으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 단체 그다음 지방자치 의원들을 장악하고 두 번의 선거 총선을 장악해서 두 번의 선거에서 완전한 이제 좌파 정권의 공고화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웠던 것이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 문재인 정권의 실체는 사회주의 정권이고 이 정권이 친중 친북 행강을 할 것이고 결국 사회주의 연방제로 갈 거다.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형태로 거짓 평화쇼를 하더라 속으면 안 된다. 분명하게 CVID의 한 발짝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미국이
외교적인 부분, 특히 북핵 문제는 이게 한반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입장을 견제해달라. 이런 입장을 제가 밝혔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왜 불법이냐? 왜 저들이 촛불이라는 행태를 가지고 탄핵을 그때 기자가 이런 질문하고 그 문재인 정권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절차를 밟고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언론 방송들이 엄청난 거짓으로 불법으로 업무를 통해서 언론 방송에서 거짓으로 계속 몇 달 동안 했는데 그 언론 방송 그대로 대통령 선거를 치른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모든 평가의 기준도 없이 결국은 지금 보면은 그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지금 현재는 실질적인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러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정원 문제, 그다음에 재단 문제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런 걸 다 포함하더라도 대통령이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4년 이상을 감옥에 있는 것은 이것은 인권 탄압이 여성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정적에 대한 인권 탄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정 간섭이 아니라는 거죠. 인권 탄압의 부분이고 이 소위 말하는 신중행각 사회주의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권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인권 탄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내정 간섭의 방향의 입장이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원래 그 사회주의자들은 우파들이 힘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빗발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이제 문재인이가 최근에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최태원이를 동행해서 자기 수발을 들게 해요. 제가 지난번도 보니까 최태원이가 항상 수발을 듣고 이게 최태원이가 아주 그 서스페시한 인물이에요. 왜냐 지금 이재용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줬다고 지금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최태원이가 더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수발 다 하고 싱크탱크에 가서 돈 다 갖다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그거는 뭐 미국 쪽에서 네. 한번 실질적인 조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문제는 결국 일국의 죄 없는 대통령을 이재용이가 최소원 씨한테 말 3마리 빌려준 거. 그 때문에 그게 뭐 운영비하고 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68억인가 정도, 78억인가 정도 되거든요. 그것 네. 때문에 지금 감옥 가 계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이가 무슨 삼성에서 말을 준지 안 준지 어떻게 합니까? 단지 이 저희들이 지금 탄핵 백서 부분이나 이 대법원 판결 형사재판 부분에 대한 백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국민들한테 이제는 밝혀야 된다. 그들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고 거짓으로 또 국민들을 어떻게 속였고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거짓이 산을 이루고 언젠가 그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장 간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소위 좌파 독재자들, 독재정권하고 사회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자들에 대한 탄압이다. 그 탄압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또 우리 공화당이 있고 자유우파 국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물론 뭐 국민의힘이 저렇게 좌파 중도 성향으로 가버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도 며칠 전에 5.16 혁명이 일어났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5.18만 지금 가서 광주에 가서 저러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의힘보다 힘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국민의 정서는 국민의힘이 있지 않다는 거죠. 자유우파 국민들의 생각은 아무튼 한미동맹,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자유시장 경제 수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입장을 미국 정부도 알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자, 어지간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8.15 특별 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도
본인의 신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올 연초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말을 사면 얘기를 꺼냈고 또 그 사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정서라든지 뭐 어떤 핑계를 대고 무산됐잖아요. 또 얼마 네. 전에는 또 다른 사면론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시켜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 그들이 언제까지 정치적 정적에 대한 탄압 이것은 굉장한 정치적 보복이잖아요. 아니 뇌물 네. 한 푼 받지 않은 분을 제가 그 말씀드린 게 뇌물 받은 사람들이 이 감옥 가 있는 거는 많습니다. 그런데 뇌물 받지 않은 분이 실질적인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감옥을 4년 이상 이렇게 정치적 보복을 당한 건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부분 저희들은 뭐 즉각적인 무죄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사면의 부분은 문재인의 목이다. 문재인 정권이 자기들이 정치적인 이용을 위해서 사면을 가지고 왼손에 놨다 오른손에 놨다 이래 하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다. 저희들은 너희들이 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 정치적 보복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그런데 대통령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즉각 석방해야 된다는 게 우리 공화당 입장이고 우리 공화당의 많은 동지들이 전국에 서명을 받아서 250만 부를 대법원뿐만이 아니고 청와대에다도 전달했어요. 250만 부 무죄 석방 탄원서를. 그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상 250만 부 직접 전국에 서명을 받아서 250만 부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민심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국민의 민심이에요. 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날짜를 이랬다 저랬다 혹은 이 사람이 얘기했다 저 사람이 얘기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쾌하다. 단지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부분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 탄압을 중단하라. 정치적인 보복을 중단하라. 그리고 즉각적인 석방을 하라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고 자유파 국민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250만 명의 서명이란 거는 엄청난 숫자인데 이 정도면은 미국은 10,000명만 총원에 사인만 해도 국회에 의회에 의제로 올라갑니다. 한 트럭 됩니다. 한 트럭. 네. 근데 어떻게 된 나라가 이 정도로 해도 꼼짝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조급하고 왜 저들이 인수위도 하지 않고 적폐청산 한다면서 정부를 이렇게 시작을 했느냐.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리티머시 정통성이 없다는 저는 문재인 정권이 정통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죄를 올가미 씌우고 탄압하고 그다음에 권력 찬탈해본 쿠데타 아닙니까? 아니 쿠데타라는 게 총 만들고 쿠데타입니까? 거짓으로 권력을 뺐으면 그게 쿠데타인 거예요. 그것도 언론 방송에 지금까지 그 탄핵 정국에서 2016년 그 겨울부터 탄핵 정국에서 벌어졌던 그 80가지의 그 거짓이 하나라도 옳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업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인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 방송을 동원해서 거짓을 가지고 진실일량, 불의를 가지고 정의일량 이렇게 국민들을 속여서 권력을 찬탈해버린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권력을 찬탈한 정권이 제대로 했으면은 국민들의 인식이 몰라요. 또 속고 있을지. 단지 하나 그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또 부패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재인 정권 자체가 좌파 독재 정권이고 문재인은 독재자고 그들은 의회에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 반의회 반국민 그러한 입장이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을 정리하면 반체제 반역사 반인권 반국민 이러한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뭐 독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 건국 역사에서 이런 식으로 체제를 무너뜨려가면서 독재를 시도했던 또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내년 대선을 위해서 우파 소위 말하는 우파 보수들이 어떻게 힘을 같이 합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보수 간의 통합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는 뭐 통합론자예요. 통합론자인데
아무튼 원칙적인 진실이 뭔가, 정의가 뭔가는 밝혀야 된다. 그렇지 예. 않고 음. 이 탄핵에 부역했던 자들, 또 문재인 정권에 부역했던 자들이 그 또한 국민을 속이는 거다. 그렇지 않고 탄핵이 지금 잘못됐다는, 또 이 재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명백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음. 그리고 선거는 아무튼 51%를 얻어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49% 얻어봐야 지정선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다 함께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것은 전제 조건이 이 불법 거짓 탄핵, 특히 탄핵 부역자들, 또 음. 문재인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자기 음. 반성과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된다. 그 사죄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거고 정의를 호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분명하게 통합을 하자. 단지 하나 이 역사적인 반역행위. 저는 뭐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대한민국 위대한 역사의 반동의 정권이다 이렇게 보는 건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의 정권인데,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워서 싸우겠다. 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체제 침탈, 역사 침탈, 자유민주주의 경제 붕괴, 이러한 것을 뒤바꿀 수 있는 우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진실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된다. 네. 그러면은 탄핵의 문제를 덮고 그냥 넘어가서 선거만 이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국민들 통합을 할 수 있고 이 잘못된 붉은 세력들에 대한 붉은 네.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저는 그래 보지 않아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지금 상황들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나가자마자 개헌 얘기했어요. 음.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도 개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소위 말하는 좌우 연정하겠다는 거예요. 좌우 연정을 하면은 진실 정의는 묻어버리고 소위 그들의 정치 노름에 국민은 또 속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걱정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러한 붉은 적폐들을 어떻게, 또 한미동맹의 훼손 문제를 어떻게 복원하고 제자리로 돌려놓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을 제대로 돌려놓고 악법들을 어떻게 바꾸고, 지금까지 거행됐던 친중행각, 친북행각 혹은 반인권 행위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한 것도 진실을 밝히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소위 중도 좌파를 표명했는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좌파 사회주의자들하고 좌우 연정을, 우도 아니죠, 좌자 연정을 해서 장기 집권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한미동맹의 복원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급격하게 무너지고 결국은 사회주의 연방제로 간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 상황에서의 걱정이에요. 그것이 기후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2년 전, 3년 전에 미국 가서 했던 얘기가 그대로 지금 한국에 전개되고 있고 동북아 상황도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분명히 힘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좌파들이 권력 재창출을 재집권이 힘들다 싶으면은 가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권력을 다시 재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 영향들을 줄 겁니다. 그래도 힘들다 싶으면은 좌우 연정, 소위 말하는 지금의 개헌 카드를 가지고 돌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개헌 카드에 다 넘어갑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개헌 카드에 5.18 문제를, 저는 5.18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 이러한 개헌 카드는 좌파들의 장기 집권 업무다 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벌써 선거 1년 남은 지금 상황에서도 개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개월 남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의 블랙홀에 모두가 빠져버리고 이 정체성이 약하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확실한 역사성, 이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한 확실한 그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개헌 카드에 들어가면서 김무성, 유승민 내각제 주장한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배신한 거 아닙니까? 칼 꽂고 그들이 개헌 카드를 앞장서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개헌 대 반개헌 세력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고 그 세력이 바로 탄핵과 반탄핵 세력들이 싸울 수밖에 없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통합론자예요. 단지 하나 이렇게 진실 정의를 묻어버리고 가는 길은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그것을 묻고 가는 바람에 대한민국 이 4년 동안 완전히 사회주의로 가버리는 상황이 와버렸고 독재자를 보고 독재라고 얘기 못하는 그러한 바보 같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 같으신 분이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나라인지, 대통령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다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고민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누가 나오느냐고. 지금 뭐 사실은 우리 공화당이 지금 투쟁하고 소위 기본적인 자유우파들의 생각은 한미동맹 강화와 자유민주 체제 수호예요. 자유시장 경제도 물론이고 앞으로 더 나가면은 자유통일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문재인 좌파 정권이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한미동맹 또 이 위대한 6.25 남침의 이 우파의 자유 국가들의 승리 이 문제도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른쪽의 우파의 역사가 침탈돼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되겠습니까? 사회주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가서는 대한민국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합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모든 제5파의 후보자들이 모여서 공개 토론하자는 거예요. 공개 토론. 공개 토론 그냥 몇 마디 언론 우리 공화당은요. 좌파는 우리 공화당을 적으로 본다고. 소위 보수 언론들은 탄핵에 그들의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원죄가.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없다고 무효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동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처절한 투쟁을 하는 데 대해서 언론이 안 받아주는 이유는 저는 그들의 굉장한 잘못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파 국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공화당도 벌써 40만이 넘어가고 책임당원이 5만이 넘어가가 기본적인 정당의 규모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다음에 우리 공화당이 세 번째로 큰 정당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 안 실잖아요. 왜? 그들의 원죄가 두려운 거예요. 자유우파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고 지금 제가 오늘 말한 대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치게 되면 좌파들이 발을 붙일 데가 없죠. 또 의용 언론들이 탄핵에 부역했던 그런 언론들도 굉장한 어려움이 겪기 때문에 그들은 의도적으로 우리 공화당을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깨어나면 되잖아요. 이제 좌파 정권, 좌파 독재 정권한테는 국민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야 돼요. 국민 저항권은 헌법적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의의 세력에 저항하고 싸우는 것은 그것은 국민의 책무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변함없이 그 길을 가겠다. 이것을 우리 보고 그냥 진실도 잠시 내려놓고 정의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자유도 잠시 내려놓고 정권만 가져오자. 그러면 그 가져온 정권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다음에 확실하게 자유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이 사람이 정권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이 침탈된 체제 보고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그것은 결국은 이 한반도의 사회주의 경향으로 더욱더 갈 거다. 그렇게 좌우연정 노무현이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좌우연정이 이제는 제시되고 있고 그러한 데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내각제 세력들이 굉장히 여기에 동조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I agree with you. 나도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3일 전부터 이미 이제 마스크를 벗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에 백악관이라든지 뭐 국방성 이런 데서 전부 기자들도 질문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했어요. 그동안에. 근데 월요일부터 마스크를 벗고 했고 이건 다 이제 2차 백신을 맞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한해서인데 6월 달까지 아마 다 백신을 이제 미국 거의 백신이 접종이 되고 처음으로 미국의
15개 주에서 사망자가 제로. 15개 주에서 사망자가 제로로 나온 적이 처음입니다. 어저께부터. 그래서 미국은 잘 수습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백신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백신 무능 정권이라는 게 이 문재인 정권의 K 방역 잘한다고 얼마나 선전하고 거기에 홍보비를 얼마나 써가면서 해외에 가서도 그 자랑을 얼마나 했습니까? 결국은 네. 이 중국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권이 네. 굉장한 이 반국가적 반국민적 행위를 한 겁니다. 백신 수급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백신 수급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하루에 한 150만 명에 접종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 7.6% 정도, 2차 접종은 2.3%, 그 다음 1차 접종이 7.3% 정도 접종했어요. 그러면 전체에 그 500만 명 정도밖에 아직 500만 명도 접종이 안 된 상태인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의료 시스템은 완벽하게 돼 있는데 오늘이라도 백신만 있으면은 하루에 150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지금 백신 구걸하러 간 거예요. 백신 구걸하러. 저는 이번에 이 백신 수급의 문제는 국정농단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무능하다는 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박탈하고 이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은 국정농단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코로나 발생국인 중국은 이 7월 달 정도 되면은 아마 전체 면역 선포를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내년까지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한국이 500명, 600명대 하루 확진자가 나와요. 자, 백신이 개발될 그 순간부터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통제는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백신의 수급만 제대로 했으면요. 통제활동 다 풀고 벌써 우리는 의료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고 국민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벌써 전체 면역 상황은 조금씩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건 뭐 저는 뭐 백신 매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영국도 보면은 엄청나게 영국 한 470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요. 하루에도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하고 있는데도 영국은 좀 나머지 이제 어느 정도 방역 체계 이 통제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백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같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 있는 정도 같으면은 백신이 개발된과 동시에 이 통제 수단들도 방역의 통제 수단들도 대폭 풀어야 된다. 왜? 백신 수급의 시기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백신 수급의 시기를 놓친 게 문재인 정권의 큰 패착이고 이것은 국가적인 국정농단인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백신 수급될 때가 이러한 통제를 계속 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청년들은 더 이상 힘든 상황으로 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경제를 일으키는 데서 더 힘들기 때문에 백신 개발되는 시점부터 통제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죠. 지금 미국 가서 아무튼 백신 수급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래요. 단지 하나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게 저기 백신 글로벌 허브를 기대한다는데 뭘 한국의 백신 글로벌 허브, 한국이 무슨 백신 개발이 되어 있고 그런 큰 기대를 한국은 뭐 아무튼 뭐 K 방역하면서 백신은 수급하지 안 하고 뭐 다른 저 치료제 얘기만 잔뜩 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아무튼 그 미국의 백신 수급의 문제가 한국이 빨리 질 좋은 백신이 한국에 좀 공급이 됐으면 바라는데 문재인 정권이 이것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네. 그런데 백신 수합 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까? 백신 수합부 문제는 미국이 결정하겠죠. 그런데 아무튼 뭐 한국 문재인이 국민으로서 저도 뭐 한국의 국민 아닙니까? 뭐 그렇죠. 수합부가 됐든 어떻게 됐든 백신 수급이 되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 단지 하나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급히 가가지고 백신을 뭐 어떻게 정리를 했다 오면 또 이거 1년 끌어 먹을 겁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 정의를 독재자라 이런 입장에서 미국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독재자다.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백신 첫날 백신 못 주겠다 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국방부 브리핑에서 대변인한테 막 대들었어요. 아니 너희들은 한미 동맹이라면서 이렇게 동맹국이 죽어나가도 되느냐. 왜 동맹이면서도 백신 정도에서 서로 도와줄 수 없느냐. 막 제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질문을 했어요. 안타깝게. 문재인 정권을 봐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국민들을 볼 때는 너무나 처량하고 안 되게 보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국민들이 이게 무슨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잘못 뽑아가지고 온 국민과 온 세계가 그냥 우리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밑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에서 미국 쪽에서 아니 당신들 백신 우리 보고 뭐 수합을 하든 좀 구해달라 하는데 그런데 백신 구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했는 그런 사람을 청와대 방역관으로 놨잖아요.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된다니까. 도대체 예. 백신이 필요하고 전 세계의 선진 국가들이 백신에 대해서 전부 다 했는데 지금은 일본이 백신 수급이 늦다 해가 그것만 비교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기업인들을 막 끌고 왔는데 이게 마지막 자기 찬스잖아요. 마지막 크레딧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벌기 위해서 애틀란타 시드 가갖고 전기차 뭐 배터리 이런 거 다 그거 하고 또 6.25 참전 공원에 가보셨죠? 오실 때마다 예, 갔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그 벽에다가 무명용사들의 무슨 착공식을 한대요. 병에 다시 그걸 하는 거. 그 돈을 지금 떡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부 국민 세금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그 6.25 참전용사나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애국자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하라 그러세요. 이번에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다시 운전자론에 속으면 안 됩니다. CVID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를 공식적으로 못을 박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친중 행각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드 부분 있죠. 이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안보를 위한 북한 핵을 제어하기 위한 한국의 안보를 위한 방어 수단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미군이나 미군 가족들에 대한 이 방어를 위해서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 그 또한 한국의 안보에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드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이전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 한국에서 사회주의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친중 행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하는 친중 인사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들도 명확하게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은 코드에 들어올 거냐, 1대1로 갈 거냐라는 양단의 결단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강력한 요구를 해야지 문재인 정권 1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안보가 덜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번 9.19 군사 합의할 때도 미국에서 강력하게 이러한 군사 합의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군사 합의의 문제는 한미연합사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제가 말하는 건 내정 간섭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안전 문제하고 동북아의 국제 질서나 자유우방 국가의 안전 문제, 안보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번에 인권위원회에서
톰 로렌스 그 인권위에서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에 대한 인권 탄압, 자유우파 국민들에 대한 탄압,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인권 탄압, 또 지금 북한 전단지 살포 금지법과 같은 이 북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국민들의 자유 언론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내장 간섭이 아닙니다. 어저께 국무성 그 대변인하고 제가 이제 컨퍼런스 때 질문했는데요. 분명하게 몫을 박더라고요. CBID. 완전 비핵화를 미국은 변함없다. 딱 그 한마디로 종식을 하던데요. 그리고 그 연합사령관이 바뀔 겁니다.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이. 어저께 청문회에서 이분이 또 한 말이 아주 그 핵심적인 말을 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앞으로 많은 해가 있어야지만이 할 거다. 왜냐? 한국이 지금 아무것도 충족이 되어 있지 않는데 무슨 전시작전권만 맨날 내놔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데 훈련은 하지 않고 어떻게 싸움을 하냐는 게 아주 좋은 지적을 했다면서, 그 오늘 밤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못 봐요. 한미 군사훈련 재개해야 됩니다. 한미 군사훈련 재개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미 군사훈련 재개를 전면적으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게 김정은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적국이라 지금 말 못하는 이 사회주의 정권이 한미 군사훈련을 하자면, 사회주의 정권은 임기 5년의 정권이에요. 단지 하나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데미지가 또 5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즉각적인 한미 군사훈련 재개 문제도 못을 박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한국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달라는 것도 지금 20대 젊은 층이나 지금 국민들이 과거에 반미 정서가 60% 정도 있었다고 따지면은 지금 국민들의 소위 말하는 한미 동맹 수호 친미 정서가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의 이 의식 변화가 굉장히 문재인 좌파 정권의 부패, 무능 때문에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내정 간섭의 상황이 아닌 안보 문제, 또 동북아의 안보, 또 자유 인권의 문제, 또 북한에 대한 핵 폐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어떤 형태로든 조기에 석방이 될 줄로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 또 건강하시고 한국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시고 목소리를 내시는데 뭐 하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늘이 미국의 그 교포분들이 미국 또 일본의 교포분들이 우리 이제 그 여러 지지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방문에 일본 방문을 좀 해달라 하는데 조만간 상황을 좀 봐서 네네. 결정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미국 방문을 하시면 이번 주 가을쯤에도 괜찮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마스크가 다 그거 되고. 이제 문제는 한국인데 제가 한국을 가고 싶지만은 거기서가 형편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회의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번 그때쯤이나 또 얼굴을 서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조 대표님 건강하시고요. 분발하시고 화이팅. 화이팅 하십시오. 예. 저도 여기 아주 철통같이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